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8달 만에 다시 열린 이 회의는 이례적으로 오늘까지 이어서 진행된 걸로 알려집니다. 북한은 항상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뒤에 굵직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당면한 투쟁 방향과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밝혔는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말해온 새로운 길에 대한 윤곽이 이번에 나오게 될지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장에 서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입니다. 당 전원회의가 열린 건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보고를 들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12월 28일 역사적 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 따른 이른바 새로운 길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가혹한 실현과 난관을 박차고 국가 건설, 국방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엔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와 좀 달랐습니다. 지난 4월 전원회의 때는 김 위원장 혼자 주석단에 앉았지만 어젠 최룡해 국무위원회 1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도 함께했습니다. 참석 범위도 커졌습니다. 인민위원장, 농촌경리위원장까지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회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릴 것을 시사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처럼 1박 2일에 걸쳐 전원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전원회의 결과에선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대미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전망해 보기 전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뭐길래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과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와 같이 북한의 주요 노선과 정책을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로는 이번까지 모두 6차례 열렸는데요. 그때마다 나온 결정을 좀 보면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말하면서 북한과 격렬히 맞서던 때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는 핵무력 완수를 언급했고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는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놨습니다. 올 4월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충격을 반영하듯 다시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전원회의는 북미 대화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엔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새로운 길이 제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좀 더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함용 앵커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원회의가 있었던 이후에 항상 어떤 중요한 굵직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번 전원회의도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국가 밑에 당에 있지만 북한에는 당 밑에 국가가 있죠. 그래서 당과 국가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할 때는 꼭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걸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전원회의는 또 단순한 전원회의가 아니라 당 전원회의 하면은 중앙위원 전원이 한 150명 될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위원이 한 130명. 근데 아까 사진 잠깐 보니까 거의 그 2배 이상 참가했던데 시군의 행정 책임자, 경제 책임자까지 다 지금 이번에 참가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전원회의에서는 신년사에 들어갈 내용을 결정할 겁니다. 신년사도 상당히 저희가 항상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작년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평창올림픽 뭐 참가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물꼬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번 신년사에는 그러면은 이번 전원회의 반영해서 어떤 내용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작년 신년사를 쓸 때는
이 흐름을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예. 봄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또 여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가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됐기 때문에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신년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당 전원회의를 별도로 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당 전원회의를 지금 연말을 앞두고 일단 지금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저렇게 많이 모인 걸로 봐서는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사흘 봅니다만. 동안요? 예. 얼마든지 그건 능소능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대전환을 지금 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 모임이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신년사 내용이 상당히 거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일단 전원회의 결과 지금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핵화 협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대미 메시지 같은 것은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충격적인 내용, 좀 더 나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예고편이 많이 나왔어요. 예. 지난 12월 7일 날 그 동창리에서 그 로켓 1단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뭐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다 똑같은 건데 그 1단 엔진의 출력이 고도화된 실험을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국방과학원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써 우리의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바뀌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핵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6일 후에 13일 날 또 실험을 했는데 2단 엔진 실험을 성공한 데는 종참모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걸로써 북한은 이번 두 번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전략적 핵 전쟁 억제력을 갖추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미국이 핵 전쟁을 벌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신년사에서 밝힐 내용을 정하지만 그건 아마도 기본적으로 2017년 예.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당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핵 경제 병진 노선 중에서 핵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예. 앞으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이제 중지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회담에 나가거든요. 그것도 전원회의 이후에 그렇게 결정을 그렇죠. 내려서 그러니까 나온 거였죠. 7기 그걸 이제 7기 3차 전원회의였는데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ICBM 개발을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던 것을 뒤집을 겁니다 오늘. 아, 예.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 신년사에서는 다시 핵과 ICBM 개발을 이제 말하자면 대량화한다,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지금 이번에 이 전원회의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미 자기네들은 강대한 힘이 비상한 경지에 올라섰다 그랬어요. 강대한 힘이 비상한 경지에 이르렀다. 올라섰다. 예. 그 얘기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예. 절대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 개수는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쏟아붓는 경우에는 뭐 북한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한반도 전체가 이제 불바다가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억제력 면에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 전원회의 중계 방송하면서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국가 건설은 강력한 핵국가를 키우겠다는 뜻도 되지만 예. 자력갱생 정신으로 경제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력갱생으로 버티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그동안에 시장 경제를 상징해왔던 박봉주 전 총리가 이번 당 전원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놀라운 예. 주석단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
당 중앙위원회는 이제 정치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중앙위 정치국 중에서도 상무위원이 3사람이었어요. 예.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셋인데 최룡해는 주석단에 있는데 당연히 주석단에 있어야 될 박봉주 전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김재룡이 대표하는 자력갱생 경제로 끌고 나간다. 예. 미국과 아주 결사항전으로 나간다.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미국과 한판 붙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 모셨을 때 많이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게 경제개발 계획을 성과를 내야 되는 시한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라는 시한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다. 또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년까지죠, 그게. 예, 예. 내년까지인데 내년 1년이라도 제대로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예. 또는 이제 제재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년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물 건너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내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나게 돼 있었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그 계획 기간을 좀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에 예. 이미 계획된 경제를 5개년 계획을 7개년으로 늘린 적도 있었고 예. 또 5개년 계획을 3개년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결정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정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 핵과 미사일 관련된 내용이 아마 세게 나올 거다 신년사에 예. 그런 거죠. 물론 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만 이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내일 아니면 또 모레 이제 지켜봐야지 되겠죠. 내가 좀 불안해요. 이게 예.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신뢰가 떨어질 텐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 뉴스룸 출연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예. 들려주셔서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